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은 카드 명함을 넣을 수 있는 뚜껑이 있는 지갑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전체 형태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됐고요. 뒷면에서 앞면으로 뚜껑이 이렇게 넘어오는 걸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바느질은 아웃스티치로 만들어 볼게요. 저번에 필통은 뒤집기 안쪽으로 스티치했지만 요거는 밖으로 이렇게 스티치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 제품 만들면서 좀 신경을 쓴다기보다는 처음 만들면서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공방에서 만약에 요걸로 수업을 하게 되면은 라운드 부분 길이 뽑는 거 그리고 옆판 길이가 어느 정도 나오는가 계산하는 거, 그리고 제작할 때 또 신경 써야 될 거는 아웃스티치 첫 번째 미싱으로 할지 손바느질로 할지, 손바느질로 하면 양면 스티치 할지 한면 스티치 할지 이런 거 신경 써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장식 달 때도 패턴 이용해서 장식 다는 거 말고 실제적으로 딱 맞게 달 수 있는 팁 같은 게 있는데 그 부분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간단하지만 따로 보강하지 않고 시접을 하는 이유, 그런 정도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단 요거 항상 먼저 만들면서 보니까 생각이 꽤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영상 한 2개 정도로 나올라나? 일단은 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만들기 위해서는 요런 가방이나 케이스 만들기 위해서는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게 있죠. 안에 들어가는 물건, 무엇이 들어가느냐, 그 물건에 맞는 사이즈, 활용할 수 있는 사이즈를 계산하는 게 제품 만들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겠죠. 그래서 어떤 게 들어가느냐 계산해 보면 바로 요겁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데, 보통 카드 명함 넣는데요. 첫 번째 카드 사이즈는 보통 86mm, 54mm, 86mm, 54mm고요. 명함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명함 중에 특수 사이즈가 있어요. 가로가 조금 더 길고 세로가 짧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가 다 들어갈 수 있는 그 목적에 맞는 크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가로는 큰 게 90, 세로는 큰 게 54니까 90에 54만 들어가면은 목적에 맞겠죠. 그래서 이렇게 재보면은 가로는 90, 세로는 54, 이런 식으로 샘플 크기를 만들었고요. 살짝 한번 넣어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죠. 이렇게 넣었다 뺐다 편하게 앞에 대보면은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패턴을 여기에 맞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들이 구상을 하죠. 어떤 파츠가 어떻게 나눠지는지 먼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전면 파츠, 옆면 파츠, 뒷면, 윗면, 전면, 덮개 들어오는 부분, 이렇게 세 가지 부분 나눠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준을 잡을 게 뭘까요? 전면 잡으면 되겠죠. 전면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여기 제가 일단 만든 거 있고요. 자, 이렇게 놓고 일단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전면 만드실 때 일단은 요 부분 있죠. 이렇게 보면 요 부분 케이스의 가장 윗부분은 기준선을 일단 먼저 하나 그려볼게요. 기준선을 그려보는데, 자,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됐죠? 자, 여기서 요 제품이 들어가야겠죠. 요 제품이 들어가는데, 일단 생각할 거는 만약에 제작했을 때 케이스 위에 이렇게 딱 맞게 할지,
아니면 약간 이런 식으로 카드가 안쪽으로 들어가게 할지. 자, 한번 보시나요? 만약에 여기 윗선이다 보면은 이렇게 카드가 위에 딱 맞게 될지, 이렇게 밑으로 약간 들어가게 될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요 딱 맞으면은 약간 밖으로 들락거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너무 깊으면은 꺼낼 때 뒤집어야 되고, 또 여기 윗부분이 할랑할랑거리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딱 맞지는 않고 약간 한 5mm 정도 떨어지게 하겠습니다. 5mm 정도 하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이렇게 패턴은 그냥 깔끔하게 그리지 마시고 그냥 내가 필요한 부분은 모두 다 표시를 하시면 편합니다. 자, 5mm 정도 하고 밑선은 거의 딱 맞게 바닥에 대이게 할게요. 자, 그러면은 요 정도 요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요 전면에서 높이는 요렇게 결정을 하겠습니다. 위에서 5mm가 떨어지고 바닥에는 딱 맞게. 그렇게 해서 계산해 보면은 한번 볼까요? 길이가 60mm 나오네요. 자, 여기 기존에 만들었던 것도 60mm 나오네요. 자, 높이는 이렇게 결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너비를 결정할 건데 딱 맞게 들어가면 꽉 끼어서 잘 나오지를 않겠죠. 자, 여기 90인데 옆으로 약 한 5mm씩만 더 줄게요. 요 부분은 자, 이렇게 5mm만 주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결정됐습니다. 이제 전면의 크기는 자, 구상하기를 가장 윗선에서 5mm 정도에 떨어지는 부분에 카드 윗부분이 위치하고 옆쪽으로는 약 5mm 정도의 여분이 있는 크기로 정했습니다. 정하고 두 번째 여기에 보면은 라운드가 있죠. 이 라운드를 표시해 볼게요. 라운드는 반지름이 10인 원을 기준으로 할게요. 이렇게 자 10으로 할게요. 요 라운드를 결정하시는데 자, 이렇게 들어가면 아마 둥글게 들어가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결정하시는데 원을 그릴 때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반듯한 원을 모양의 옆면을 이용하든가 아니면 감각적으로 내가 원하는 어떤 식으로도 원하는 방법에 원하는 크기의 라운드를 넣든가. 근데 오늘은 옆면 길이를 빼는 법도 같이 생각할 겸 반듯한 원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게 반지름이 10이죠. 그러면 지름은 20. 요 모양자 요런 거를 이용하면 편하거든요. 이렇게 크기별로 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름이 20인 원의 모양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죠? 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크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위에는 100이 들어가고, 얘는 100이 들어가죠. 100이 들어가고, 여기 라운드가 들어가기 전까지 부분에는 50이 들어가죠. 여기도 50이 들어가고, 여기에 라운드가 들어가기 전까지 부분은 80이죠. 80이 들어가고, 요 길이는 어떻게 뺄까요? 요 길이는 우리가 예전에 수학에서 배웠죠. 자, 지름 곱하기 3.14. 지름은 10, 반지름 10, 반지름 10에서 20이죠. 그럼 20 곱하기 3.14는 원둘레는 62.8이고 4분의 1 크기죠. 나누기 4는 15.7 해서 16mm. 16mm 되겠죠. 자, 이제 됐습니다. 패턴 그리는데 첫 번째 시접은 빼고 그려야 되겠죠. 또 요번에 항상 저는 시접은 나중에 그립니다. 시접은 빼고 그리고 양쪽 길이 모두 계산이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통 패턴을 CAD로 그리시는 분도 많으신데요.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 저는 직접 모는 중에 큰 가방 같은 것도 제가 직접 이렇게 방안지에 그리는 이유가 이렇게 실제 크기를 가늠해 가면서 어느 정도 여분이 있는지 여유가 있는지 실제 크기가 어느 만한지 직접 감을 잡으면서 하는 게 저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직접 그리기를 여러분들께 권합니다. 물론 CAD로 한번 그려놓으면 나중에 출력하기는 좋겠죠. 그래서 뭐 같은 제품을 여러 명이 나눠서 그린다든가 그 패턴을 계속 사용하시는 분들은 CAD로 옮기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앞판 만들었죠. 앞판 만들었고 여기 보면은 시접 들어가죠. 이렇게. 왜냐하면 이렇게 시접 넣고 여기에도 나중에 바느질 선을 넣을 생각이거든요. 위에가 밋밋하기 때문에 시접 들어가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접은 봅시다. 1cm를 넣을게요. 이렇게 1cm 넣고 5mm 안쪽으로 사선으로 넣을게요.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자, 앞판 됐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앞판 그려졌고 시접 넣었고 옆판에 테두리의 길이가 나왔다. 요거를 이해하시면 되겠죠. 요거를 정의하고 일단 요거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닙니다. 일단 요거 자르고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자, 앞판 시접을 뺀 앞판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건 지금 우리는 이 부분, 라운드 부분 원형 자를 이용해서 계산기로 길이를 뽑았지만 개성 있게 본인이 뭐 라운드를 뭐 이렇게 손으로 나는 이런 모양이 좋아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 수학적인 수식으로는 길이를 뽑을 수가 없죠. 그럴 때는 작은 경우에는 우리 하는 거 있죠. 여기서 한번 맞춰볼게요. 자를 대고 이런 식으로 굴려보면 되겠죠. 자, 여기서 자 가보겠습니다. 일단 요거 한번 계산해 볼게요. 요렇게 해서 쭉 돌리고 이렇게 212 나오네요. 212. 일단 요거 적어 놓을게요. 212 맞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쪽에서 돌아가면서 변의 길이를 더해 볼게요. 50 더하기 16 더하기 80 더하기 16 더하기 50은 212 정확하네요. 212. 자, 일단 옆판 길이는 212로 결정을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은 요대로 하고 요거는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장식 구멍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기 장식 구멍 나중에 계산해서 만들어 볼게요. 자, 요래 됐죠? 요거 됐으면은 이제 하고 뒷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뒷판 요거 요렇게 넘어가는 부분 만들어 보겠습니다. 뒷판 크기도 똑같겠죠. 뒷판은 어떻게 요거 하나 만들고 시접 빼고 윗판 만들고 앞판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일단은 너비가 100이죠. 100을 하나 만듭니다. 이거 만들고
위로 쭉 올라가겠죠? 자, 됐습니다. 그리고 높이가 50, 여기 10이니까 60짜리. 뒷판 크기가 똑같으니까 뒷판 60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여기네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하고, 자, 우리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옆판 폭을 얼마나 줄 것인가 결정을 해야 되겠죠. 일단 옆판을 그리지는 않았지만 저는 20mm로 주기로 했습니다. 20mm 줬는데 약간 좀 큰 느낌이 있어요. 일단은 20으로 그리는데 한 요 정도 크기로서는 한 15 정도, 20보다는 조금 작게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좀 크게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20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옆판이 20이면 상판도 20이겠죠. 그러나 보통 상판이 이렇게 넘어오면 가죽이 이렇게 할랑할랑 하니까 직각으로 탁탁 맞게 안 넘어오죠. 약간 둥글게 여유있게 이런 식으로 약간 여유 있으면서 둥글게 여유있게 넘어오려면 20보다는 커야겠죠. 그래서 저는 5mm를 더 추가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20 플러스 5 20 플러스 5를 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하고 내려오는 거를 결정해야 되는데 내려올 때도 이제 이럴 때 CAD하고 실물 도면하고가 좀 차이 있는 게 직접 보면서 이렇게 하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 얼마 정도 내려올 거냐 50에서 저는 여기 보면은 10, 20, 한 25mm 정도 내려왔네요. 10, 20, 25 잠깐만 요 정도 그어볼까요? 보통 이런 경우에 보면은 절반까지는 오지 않고 절반 약간 못 미치게 한 3분의 1 정도 한 3분의 1 정도 내려오면은 거의 좀 예쁘더라고요. 그 3분의 1이면은 한 20mm 정도인데 25mm, 10mm, 20mm, 20mm, 한 25mm 조금 늦게 내려왔네요. 왜냐하면은 20mm 여기 주고 예를 들면은 20mm 여기 줬죠. 그리고 요 사이에 중간에 10mm 선에 장식 들어가죠. 장식을 주려니까 여기가 약간 좀 좁은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장식이 너무 위로 올라갔다는 느낌. 그래서 저는 25mm를 주고 중간에 장식을 주니까 한 12mm 정도 내려오겠네요. 이렇게. 그죠? 12mm 정도. 이렇게. 그래서 요거 생각할 때는 내려오는 상판 두께의 크기도 생각하지만 요 장식 구멍이 뚫리는 장식이 달리는 위치를 기준으로 장식이 달리는 위치를 좀 계산을 해서 기준점으로 잡고 위아래 동일하게 만들어주는 게 좀 괜찮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대충 요 정도 여기 장식이 달리고 여기 내려온다고 보죠. 그죠? 그러면은 요 길이를 한번 재볼게요. 이게 한 25mm 정도. 그러면 뚜껑도 여기서 윗부분에서 25mm가 넘어가야겠죠. 25mm 여기네요. 자, 됐습니다. 자, 이러면은 뒷판, 윗판 넘어가는 부분 있죠. 25mm의 중간은 12mm. 12mm 정도. 25mm의 중간은 12가 아니죠. 한 12, 13 정도 되네요. 이 정도가 중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장식이 달린다.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죠. 자, 일단 위치는 이렇고, 또 한 가지 저희가 표현해야 될 게 아래쪽 라운드 있죠? 아래쪽 라운드 있죠? 또 이 뚜껑의 라운드, 이 부분 라운드 있죠? 지금 요거는 제가 만들었지만 조금 잘못 만든 게 저도 깜빡하고 빠뜨린 게 이 뚜껑의 시접을 제가 빼버렸습니다. 깜빡하고 시접을 넣어야 됩니다.
이 부분을 끝에서 10mm 정도 해서 이렇게 여기 라운드를 표현해 줍니다. 이런 모양자 있으면 상당히 편리하고요. 그리고 타원도 있어요. 타원도 있고 큰 것도 있고 가방 같은 거 할 때는 완전 더 큰 것도 있고 종류가 많으니까 이런 것도 있고 틈틈이 준비해 주시면은 재밌게 작업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름 20cm짜리를 찾아서 라운드를 표시할게요. 이렇게 되겠죠. 지금은 시접을 뺏는 부분입니다. 전부 다 시접은 나중에 패턴을 거의 시접 그리는 부분 따로 한 번 더 그린다고 생각하고 처음에는 제품 모양 잡고 사이즈 뽑는데 집중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자, 일단은 저희가 만든 게 보면은 이렇게 전면 하나씩 만들어 놨고 뒷면, 윗면, 옆면 요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됐죠. 자, 이렇게 정리되네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볼게요. 자, 먼저 전면 정리해보면 전면 가로, 세로 길이 정하고 아랫부분 라운드 만들어주고 라운드 길이 직접 계산하든가 자로 돌려서 만들어보면 옆면 길이 다 계산해서 뽑고 그 다음에 뒷면, 뒷, 위, 전면 계산하는데 자 뒷면, 전면이랑 크기가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들어가야겠죠. 동일하고 윗면은 여기 옆면 두께에서 조금 더 여유를 주시고 이렇게 왜냐하면 여유 있게 라운드 부분을 아까 둥글게 여유 있게 제품 유격을 주시고 앞면 내려가는 거는 요거 조금 더 크게 했네요. 앞면 내려가는 거는 똑같네요. 앞면 내려가는 거는 이렇게 내려오는 크기도 중요하지만 장식을 어디에 달 것인가. 장식을 너무 위에 달면은 제품 균형이 무너지겠죠. 이렇게 달면은 장식에 달리는 위치를 잡고 위아래 여백을 정해서 주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그러면 앞면 시접까지 표현했고 뒷면 만들었습니다. 이제 옆면을 만들어야 되겠죠. 옆면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자, 옆면은 폭은 저희들이 일단 20cm로 결정을 했죠. 이렇게 해서 20mm로 결정을 했죠. 옆면도 요거 표현을 볼게요. 보자. 시접은 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은 옆면을 차근차근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서 시작하면 시접은 빼고 표현할게요. 50 내릴게요. 50 여기네요. 표현해 주세요. 50 16mm 16mm 여기네요. 그렇죠? 여기 표현하고 80mm죠. 80 그다음에 16mm 10mm 그다음에 50mm 딱 맞네요. 운이 좋습니다. 지금. 자, 됐습니다. 그리고 전치 길이는 212mm라고 했죠. 한번 맞춰볼게요. 212 정확합니다.
일단 이렇게 하면 이 부분이 라운드 들어가겠죠. 라운드 들어가고 됐습니다. 중요한 거는 요 옆면의 길이를 빼는 건데 봅시다. 자, 옆면의 길이는 시접 들어가기 전에 전면판의 테두리 길이에요. 시접이 들어가기 전이죠. 보면은 요렇게 이렇게 보이시나요? 요렇게 시접이 들어가기 전에 이런 식으로 시접이 들어가기 전에 테두리. 보통 막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헷갈려갖고 시접을 넣은 패턴에 테두리 길이를 재시는데 그게 아니고 시접이 들어가기 전에 테두리 길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한 번에 그릴까요? 자, 일단은 바느질선 3mm 시접 줄게요. 보통 손바느질 3mm니까 3mm 기준으로 작업을 하고요. 자, 3mm입니다. 1, 2, 3mm. 3mm 띄고요. 또 옆판에 보면은 이렇게 시접 있죠. 지금 밖으로 있지만 안으로 넣어야겠죠. 안으로 넣고 여기도 바느질 할 거거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느질을 할 겁니다. 그 시접을 10mm 주고 요 시접은 제외하고 사선 만들어야겠죠. 시접 제외하고 사선 만들고 됐습니다. 이러면은 옆판이 완성됐습니다. 옆판 패턴은 완성이 됐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알려드릴 거는 첫 번째 여기 보면은 여기 이렇게 시접 부분이랑 여기 안쪽 시접 부분이랑 각이지게 이렇게 각이지게 돼 있죠. 각이지게. 그래서 패턴은 상관없는데 가죽을 자르실 때는 이렇게 해서 가령 첫 번째 쫙 한 개 이러면 자르기 상당히 편한데 그러면은 보통 여기 모서리 지는 부분에 칼금이 들어가게 돼요. 미세하게. 그래서 나중에 제품 만들고 나면 이 부분이 찢어집니다. 이 부분이 칼금이 들어가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나중에 패턴은 그냥 자르셔도 되는데 가죽을 자르실 때는 요렇게 한 번에 요렇게 약간 각이 진 부분을 라운드 주게 감각적으로 요렇게 요런 식으로 잘라 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러면은 요 각이 진 부분 요 부분이 칼금이 기역자로 가위 칼금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트어지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여기 요렇게 직각이 된 부분을 요렇게 해서 그냥 요렇게 감각적으로 요렇게 약간 느낌적으로 라운드 지게 요렇게 해서 요 정도는 크게 제품 문제가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여러분께 도움이 아마 될 겁니다. 이렇게 했죠. 자, 제가 잘못 만들었네요. 맞네요. 잠시만요. 제가 정신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잘라야 되는데. 이거 다시 그릴게요. 변 하나를 빼먹었습니다. 다시 그리겠습니다. 예,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은 20mm고 양쪽 바느질 시접 3mm 주고 양쪽 끝 시접 10mm씩 줬습니다. 일단은 자 볼게요. 앞판 시접 뺀 거 만들었고 뒷판 시접 뺀 거 만들었고 옆판 시접 있는 거 만들었죠. 자 만들었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봅시다. 여기 옆에 시접 안 시접 여기 옆에 시접 있죠. 요게
제가 왜 요거를 이런 식으로 만들려고 하는가 하면은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는데 여기도 바느질 상부에 바느질을 넣을 거고요. 이렇게 옆면에도 이렇게 넣을 겁니다. 이렇게. 왜냐하면은 보통 요 정도 사이즈의 카드 지갑 같은 경우에는 약간 두께가 있는 가죽을 이용해서 원장 하나로 보통 만드는 게 괜찮거든요. 근데 이제 시접을 안 넣고 전부 다 두께가 같은 가죽으로 하면 이게 뭐랄까 어떤 뼈대나 기준이 없이 약간 흐물흐물하겠죠. 어떤 제품이 모양이 테두리를 딱 잡기가 쉽지가 않게 모두가 같은 힘을 받으니까. 그런데 따로 보강하기도 솔직히 이 정도 크기는 힘들고, 왜냐하면 안감을 넣거나 보강제 넣으면 또 보강제를 안 보이게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요런 게 경우에는 요렇게 자 윗부분을 한 면, 두 면, 세 면 두께를 요거 PR 하셔도 됩니다. 이 부분. PR기 있으신 분들은 PR 하시고 이렇게 잡아서 바느질 선을 요렇게 넣어주면은 사람으로 치면은 요게 어떤 뼈대, 몸속에 살 속의 뼈대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갖고 두께를 조금 더 주고 거기에다 실까지 꿰매주면은 요 부분이 조금 더 단단하게 힘을 받는 형태가 되어서 요런 식의 제품을 만들고 나면은 크게 모양이 무너지지 않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제품을 만들게 되면은 보강은 어떤 식으로든 그 제품의 뼈대를 모양, 쉐입을 유지할 수 있는 보강은 해주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중에 하나 방법이 단순히 그냥 가죽을 이용해서 가죽과 바느질만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모양을 잡아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됐고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죠? 옆판은 시접까지 뺐는데 앞판하고 뒷판은 시접을 못 뺐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가죽 크기를 이제 시접 있는 패턴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옆판은 만들었고, 자, 요거 만들면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사이즈는 여기에 다 나와 있으니까 가죽 재단할 때 사용할 크기만 나오는 그것만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그냥 요거 그대로 옮겨서 만들면서 옆에 시접을 붙여주겠습니다. 자, 크기는 똑같으니까 옆에 시접만 나중에 표현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 처음에 만들 때 첫 번째 패턴 요거를 아주 좀 신경 써서 만들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도 요 모는 종이에 수평 수직을 맞춰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되겠죠. 됐고 시접은 3mm 라인, 보통 바느질 3mm 주니까 3mm 라인으로 잡겠습니다. 어차피 요거 아웃스티치하고 엣지 코트 넣으면서 또 다듬질을 많이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재단하시면서 오차난 거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나중에 결국은 다 맞아 들어가게 되니까. 그리고 요 부분 3mm가 늘어났으니까 총 원래 20mm에서 3mm니까 26mm짜리 원을 이용하면 되겠죠. 16mm짜리 원을 이용해서 잠시만요. 원은 10자로 그려야겠네요. 더 여러분들은 좀 더 꼼꼼하게 그리시면 좋겠죠. 저는 일단 요 시간이 좀 쫓기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일단 중요한 건 길이니까. 자, 26mm 됐습니다. 전면은 됐고 요것도 전체 다 3mm 시접을 줘야 되거든요. 이거 표현 좀 하고요. 안쪽
네, 이제 다 된 것 같습니다. 패턴은 거의 이제 완성이 됐네요. 재단용 패턴 완성이 됐죠? 좀 차근차근 하면 좋은데 왠지 이거 촬영을 하면서 하다 보면 마음이 급해지네요. 자, 이제 됐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자, 이제 됐습니다. 자, 이렇게 볼까요? 자, 옆판 패턴 만들어졌죠? 위에 시접, 양옆 바느질 시접 만들었고요. 앞판 이렇게 보면 겹쳐져죠? 위에 시접 있고 양쪽 바느질 시접 표시됐습니다. 그리고 뒷판, 윗판, 앞판 이렇게 보죠? 양쪽은 다 사슴 들어갔죠? 이렇게 보면은 뒷판 동일하게 있고 윗판 표현됐고 앞으로 넘어갔죠. 자, 이제 또 저희가 해줄 건 자, 이제 표현해야 될 게 또 있죠. 일단은 여기 보면은 장식이 들어가죠. 장식 A가 들어가고 여기 B가 들어가죠. 이렇게 A와 B 요렇게 들어가겠죠. 이렇게 들어가는데 일단 요 부분부터 먼저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보통 제가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요런 패턴을 아주 정교하게 만들었죠. 그죠? 그래서 A가 들어가는 장식 부분 표시하고 구멍을 뚫고 요 B에 표시된 부분도 구멍을 뚫고 장식을 달아가지고 딱 이렇게 붙여요. 그런데 딱 붙이면 이게 딱 수평이 안 됩니다, 보통. 왜냐하면은 이렇게 패턴을 만들면서도 약간 삐뚤어지고, 그 다음에 가죽을 자르면서도 삐뚤어지고, 이렇게 바느질 하면서도 삐뚤어지고, 이게 가죽이니까 늘어났다 줄었다 하잖아요. 계속 만지면서 모양이 변합니다.
그래서 정교하게 만든 이 패턴처럼 구멍이 딱 맞아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권유드리는 방법은 여기 전면에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에 순놈을 달거든요. 순놈을 달고 모두 만든 다음에 바느질까지 다 했겠죠. 바느질하고 여기도 바느질하고 모든 게 끝나고 모양을 딱 잡아서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꼭 누지릅니다. 꼭 누지르면은 이 부분에 온포각이 표시가 나거든요. 그 부분에 구멍을 뚫어서 B 장식을 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A 장식은 패턴에 있는 부분대로 달고 B 요 전면 장식은 모든 제품을 만든 후에 이렇게 해서 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혹시? 요거 좀 이따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또 지금 또 하나 만들어야 될 거는 요거 있는데 요거는 어떤 거냐 하면 요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안쪽으로 들어가게 왜냐하면 요렇게 뒤집으면 가죽 내부가 보여서 조금 그렇죠. 그래서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요 패턴은 따로 안 만드는 게 자 보시면은 요렇게 해서 전문부 크기랑 맞아 떨어져야 되니까 나중에 다 하시고 요렇게 되겠죠. 하시고 이 패턴을 잘라서 쓰시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표시해 놓으셨다가 이 부분을 잘라서 쓰시면 됩니다. 넘어가는데 이 부분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적당한 크기를 잘라서 쓰시면 되겠고 정확하게 여기 이어지는 부분보다 요 부분보다 조금 밑으로 내려서 약간 밑으로 내려서 하셔도 되고 그리고 이 부분은 요 안감을 넣어도 되는 이유가 보통 한쪽 내측 포켓은 이 사이즈에서는 이게 쓸모가 없습니다. 이게 용도가 없어요. 그래서 장식을 좀 단단하게 보강해서 다는 쪽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하면 다 됐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기존에 했던 거는 좀 치울게요. 치우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작하면서 신경 써야 될 팁 부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장식 다는 거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하고 이거는 안으로 들어가겠죠. 이렇게 안으로 들어갈 거고 이 중심 50mm죠. 앞에 일단 이 전면부 A 장식은 패턴대로 뚫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 패턴상 덮개가 내려오는 게 25mm 내려오죠. 25mm 내려오죠. 자,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개념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덮개가 내려오겠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 중간 25의 중간은 17인가요? 25 나누기 2는 12.5 한 13mm 정도 되네요. 13mm. 자, 우리는 여기에 장식을 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달기로 결정을 했고 여기에는 순놈을 달 겁니다. 순놈 이렇게 보면은 자 앞놈 등 빼고 자 순놈 요거 볼록 티 나온 부분 요거를 달 거거든요. 달 거고 여기 파치는 3mm 그 뒷판에 들어가는 거 요거 안 들어갈 정도 보이시나요? 요게 여기 구멍을 통해서 올라와야 되는데 헐겁지 않게 펀치 안 들어오는 거 정도로 해서 뚫을게요. 자.
자, 뚫었습니다. 자, 이제 뚫었고, 그러면 나중에 만들면은 이렇게 되겠죠. 여기 뚫었으니까. 크게 똑같죠, 이렇게? 됐겠죠? 들어가고, 만약에 뒤에 단추 보강을 할 수도 있죠. 단추 보강. 이런 식으로 단추 들어가는 부분은 어떤 가죽이나 딱딱한 걸 이용해서 보강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솟은 길이가 보통 가죽 두께보다 많이 깁니다. 그래서 보강을 해서 두께를 좀 주는 게 낫습니다. 보강하고 제주껏 요런 식으로 들어오겠죠. 그죠? 그래서 주된 포인트는 A 지점 장식은 패턴대로 단다. 패턴대로 단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런 장식도 말씀드리면은 장식 사이즈별로 체결 도구를 사야 되는데 처음에는 참 부담스럽더라고요. 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 달았다고 치죠. 자, B 쪽에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지만 구멍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요 원 패턴에 표시를 하지 마시고, 표시를 해서 사용하시지 마시고, 제품을 다 만들었다. 요거까지 체결했다. 여기 바느질 다 했고, 시접 넣고, 바느질 다 했고, 여기도 바느질 다 했고, 여기도 바느질 다 했다. 요렇게 테두리 따라가면서 다 했다. 그런 모양을 최대한 요렇게 잡아서, 개념적으로 여러분이 요렇게 싹 덮어봅니다. 덮어서 모양이 됐다 싶죠? 모양 딱 나오겠죠? 그럼 요 부분을 꼭 누지릅니다. 이렇게 꾹 자국이 날 정도로 꾹. 그러면 요 안쪽에 보면은 요 모양대로 여기가 혹 파여 있겠죠? 그러면 그 부분을 흔치로 구멍을 뚫고 이제 앞놈을 달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앞놈은 구멍이 조금 작아야 되네요. 하고 달아볼게요.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만약에 탁 하면은 아마 맞아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패턴에 구멍을 뚫어서 맞추려고 하면 말씀드렸죠. 자르면서도 삐뚤어지고 만들면서 주물럭거리면서도 삐뚤어지고 바느질 하면서 삐뚤어지고 다 삐뚤어지거든요. 그래서 원 패턴대로 맞아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A 요 부분 장식 달고 요 부분은 표시하지 말고 모든 제품 만든 다음에 요렇게 해서 넣기를 바랍니다. 넣기 전에 요거 안쪽 패턴 이용해서 안에 안감 넣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요를 하고 또 다음에 만들면서 신경 써야 될 부분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요거랑 잠깐만요. 요거겠죠? 자, 요겁니다. 요거 안쪽 패턴은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 부분은 맨 나중에 요 패턴을 요렇게 잘라서 여기 안감에 넣어주시는 걸로 요렇게 넣어주시는 걸로 하면 되고, 자, 이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자,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이제 요거 바느질을 해야 되죠. 요거 아웃 스티치. 바느질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미싱으로 박으면은, 미싱은 본인 경험치에 만큼 미싱이 바느질이 나오겠죠. 그거는 따로 뭐 신경 쓸 필요 없고, 두 번째는 이제 그거 손바느질을 하는데, 첫 번째, 한면 스티치. 진짜 양면에 사선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한쪽 면만 사선 나오고 뒤에는 일자로 나오는 편한 거 하겠다 하면은 요 부분을 먼저 뚫겠죠. 요렇게 바느질을 목타로 뚫어서 어차피 본딩하고 첫 번째 본딩하고 요 부분을 바느질 되어 있는 부분을 마름 송곳으로 뚫어서 바느질 하면 되겠죠. 그죠?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미싱은 본인 능는 것 하면 되고, 두 번째 한쪽 면 뚫는 거, 요쪽 면만 목타로 바느질 구멍을 내서 모두 접합합니다. 뒷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쪽 면만 목타로 구멍을 내서 접합합니다. 옆면 가죽에는 바느질 구멍을 안 냅니다. 그 다음에 마름 송곳으로 일일이 구멍을 다시 뒷면까지 뚫어 주시고 바느질을 하면 되겠죠. 한면 스티치. 그 다음에 이제 양면 스티치를 하겠다. 뭐 뒤쪽은 살짝 보이지는 않는데 공부할 겸 연습할 겸 양면 스티치를 하겠다. 그러면은 요 전면 바느질 구멍이나 옆면 바느질 구멍이랑 같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 여기 앞뒤로 이게 맞아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은 제가 요 옆면 패턴을 딸 때 이렇게 표시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면, 라운드, 바닥, 라운드, 옆면이죠. 그래서 길이를 맞춰보면 요 길이 똑같고 라운드 길이 나올 거고 바닥면 길이 똑같고 라운드 길이 나올 거고 옆면 길이 똑같겠죠. 그러면은 만약에 양면 스티치로 하고 싶고 그걸 연습을 해보고 싶다 싶으신 분은 목타를 준비해서 자 끝에 한 코 물고 이렇게 하시죠. 요 보면은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된 경우에는 끝에 물면 안 되고 이렇게 한 코 위로 이렇게 물려주고 밑에 세 개부터 이렇게 여유 있게 뚫어 주시는 거 아시죠? 자, 그러면은 요거를 감각적으로 놓고 똑같이 치면서 돌아가야 됩니다. 자, 해볼게요. 자, 끝에 한 코 물고 자, 어차피 구멍 뚫어야 되니까 쳤죠? 그러면 여기도 한 코 물고 길이가 똑같으니까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같이 이제 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치고 똑같이 면의 길이가 똑같으니까 치고 이렇게 지금 이 작업은 가죽에다가 하시는 게 아니고 패턴에다가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가죽에다 하시는 게 아니고 패턴에다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아마 똑같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 끝선 맞춰서 하나 물고 맞춰서 하나 물고 자 이렇게 보시면 자 패턴에다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같이 따라 들어가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요 라운드는 따라 치시면 직선하고 곡선하고 곡률이 다르거든요. 한번 보면은 일단은 곡선부터 먼저 치잖아요. 자, 라운드는 곡선 먼저 칩니다. 그리고 라운드에 들어와서 하나, 둘, 셋, 넷, 5개에서 마지막 앞에서 끝나죠. 그럼 여기서 또 보면 개수를 맞춰서 감각적으로 하나, 둘, 셋, 넷. 자, 요렇게. 자, 요 선까지. 자, 보기 좋게. 요 선까지 끝났고, 하나, 둘, 셋, 넷, 5개. 하나, 둘, 셋, 넷, 5개.
이런 식으로 넘어가죠. 맞죠? 이런 식으로 계속 맞춰서 쳐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너무 세게 치지 마세요. 그냥 바느질 구멍만 나면 됩니다. 그냥 보이게. 자, 이렇게 해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아마 이게 가죽보다 쉬운 이유가 패턴지가 단단하기 때문에 오차가 잘 안 납니다. 이렇게 늘어나서. 아마 이런 식으로 잘 다 이제 치게 되겠죠. 요거 뒷판도 똑같이, 뒷판은 어디? 요렇게 치면 되겠죠. 요렇게 치면 되죠. 개수 거의 똑같이 치면 됩니다. 요것도 뒷판도 이렇게 보고 쭉 치고 라운드 개수 맞추고 하나, 둘, 셋, 넷, 5개. 그럼 요게 5담을 주면 됩니다. 5담 요런 식으로. 그러면은 여러분들 요렇게 해서 구멍이 다 뚫히게 되겠죠. 자, 구멍이 다 뚫히면은 이제 가죽을 만약에 여기 재단을 했다 하면은 이렇게 붙인 다음에 마름 송곳으로 이렇게 바느질 구멍을 다 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마름 송곳으로 하나, 둘, 셋, 넷, 5 뚫어주시면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바느질 본딩하면서 바느질 하면은 바느질 개수가 다 맞기 때문에 다 맞게 들어갑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첫 번째, 옆판 아웃스티치의 경우 옆판의 길이를 뺄 때는 시접을 뺀 본판의 길이를 계산하면 된다. 그렇죠? 시접을 빼고 계산하면 되고, 라운드 부분은 원형 수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셔도 되고, 자를 이용해서 빼셔도 된다. 그 첫 번째. 두 번째, 요렇게 상단부 시접을 주고 바느질 선을 넣는 이유는 전체적인 형태를 잡기 위한 보강의 의미, 뼈대를 잡기 위한 제품의 나름의 기준 뼈대 보강의 의미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세 번째, 이렇게 장식을 달 때는 이 전면부 여기에 보면은 A 여기 순놈 장식을 달고, B 겉면에 닫히는 앞놈 장식은 패턴에 의지하지 말고 모두 만드신 다음에 감각적으로 형태를 유지해서 이렇게 눌러서 순놈 쪽에 눌러서 표시를 한 다음에 그 표시 부분을 구멍을 뚫어서 장식을 달아서 체결해 준다. 왜냐? 패턴에 의지해서 패턴에 표시한 구멍대로 하면 만드는 동안 가죽이 늘어나고 가죽의 오차, 패턴의 오차가 바느질의 오차 때문에 형태가 약간 미세하게 틀어진 것 때문에 수평이 딱 맞게 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A 부분 표시하고 B는 눌러서 표시하는 그런 식으로 한다. 그리고 또 하나 바느질 문제. 첫 번째 미싱 바느질 경우에는 의미가 없다. 그냥 미싱 바느질 하시면 되고, 두 번째 한쪽 면 사선 뒤쪽 일자 스티치를 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전면부에 구멍을 뚫고, 그리고 후면부에도 구멍을 뚫겠죠. 바느질 구멍. 이 부분도 구멍을 뚫고 바느질을 하고 모두 체결한 다음에 마름 송곳으로 뒷면까지 구멍을 낸 다음에 바느질 하면 된다. 되겠고, 두 번째 가장 어려운 거 사선 스티치의 경우에는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가죽에 요 작업을 하시면 안 되고 패턴의 작업을 하세요. 패턴의 목타 작업을 하는데 이렇게 딱 길이에 맞춰서 옆면하고 같이 나가면서 이렇게 한 번 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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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치고, 라운드는 목타 2구 목타로 먼저 친 다음에 개수에 맞춰서 일자에 맞춰서 치고, 이렇게 개수를 맞춰가면서
쭉 돌려준 다음에 구멍 따라 바느질을 하면은 바느질 개수가 딱 맞기 때문에 사선 스티치가 일치가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오늘도 패턴을 만들어 가지고 패턴 만드는 거 위주로 동영상을 만들었고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저도 요거 실물 메이킹 작업하는 거 제가 또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뭐 그거는 지금 설명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따로 뭐 추가할 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팁만 유의하시면 보통 공방에서 공부하시면서 그런 팁을 배우자고 이 제품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 생각하는 게 뭐 반지갑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보시다시피 이 정도만 돼도 설명할 게 많고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반지갑 같은 경우에는 많이 복잡한데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 일단은 간단한 것 위주로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될 거 있는 부분들을 여러 개 좀 많이 해보는 위주로 하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여러 번 나눠서라도 반지갑이나 가방 같은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현재로서는 이런 간단한 소품 위주로 진행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음에 뵙겠습니다.